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공부 내용은 아니고 중국 역사라면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바로 인물은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같아요. 서태후입니다. 이 서태후에 관련된 일화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많기도 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해볼 얘기는 이화원이라고 하죠. 북경에 있는 곳인데 그 이허위엔과 서태후와 관련된 일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서태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서태후는 원래 후궁이었어요. 후궁이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서 황후와 되게 이렇게 준하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1861년에 왕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 서태후가 낳았던 아들이 6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6살인 아들이 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서태후가 그때 당시에 모든 권력을 다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 잡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맘대로 했겠죠. 근데 서태후가 되게 사치도 심했고 음식에 대한 욕심도 많았다고 해요. 한 끼에 128가지 이상의 반찬을 먹기도 했었고, 또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3,000벌 이상이라고 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옷을 갈아입고, 또 장신구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엄청난 사치를 부렸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1881년 기존에 있던 그 왕후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게 서태후의 음모였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뜬 소문들이 많았는데 아직 확인된 정확한 결과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왕후가 죽게 되면서 이 왕궁은 아예 서태후의 차지가 되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이화원이라는 곳을 다시 재정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청나라 국방 예산의 30% 이상을 갖다 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청나라가 망했다라는 얘기까지 좀 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화원 같은 경우는요, 서태후가 사랑한 여름 별장으로 유명해요. 제가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제일 먼저 가봤던 곳이 이화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화원 그 딱 중심에 쿤밍호라고 해서 호수가 있어요. 근데 저랑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이 이거 흙을 파서 만든 인공호수야 라는 얘기를 해주길래 뻥치시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을 하거든요. 이화원에 가면은 불양각, 인수전, 낙수당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역할들이 다 있죠. 집무실, 침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합한 규모가 지금 여의도의 10배 해당하는 크기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낙수당은 이 침소로 이용이 됐던 곳인데 그 낙수당 쪽에 남호도라는 조그만한 이렇게 인공섬이 있어요. 근데 이 인공섬에 서태후가 모든 욕망을 다 풀어냈던 곳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이름은 남호도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미남섬이라고 불리웠다고 해요. 그 이유가 서태후가 이 나라의 모든 젊은 미남들, 젊은 청년들, 잘생긴 청년들을 다 그 섬에 이렇게 가둬놨다고 해요. 그래서 낙수당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매일 밤 부르면서 서태후의 모든 욕망을 풀어 헤쳤던 장소로 유명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태후가 낙수당에서 젊은 청년과 하룻밤을 보낸 뒤에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호도에 있던 모든 젊은 분들은 내 동료가 돌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서움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다고 합니다. 근데 서태후가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될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항상 아침에 물어봤다고 해요. 낙수당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런 명분으로 아침에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번복이 되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너무 무서운 마음에 씻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그곳을 빨리 탈출하거나 퇴출당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서태후의 모든 욕망이 있는 곳이 낙수당인데, 중요한 건 이 서태후가 낙수당에서 본인의 모든 욕망을 풀었을 때 당시 나이가 53살의 나이였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서태후는 그 나이에 젊음과 미모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 유모들을 모집을 해서 모유를 마셨다는 얘기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만큼
본인의 미에도 관심이 많았고,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얼굴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서태후가 중국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본인을 꾸미는 데도 상당히 심취를 해 있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이런 서태후의 일화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중국의 미남들의 씨가 말랐다, 또는 중국의 미남들은 씻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화원은 중국 북방의 가장 고전 정원의 모습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서요, 1998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화원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돼서 가보신 분들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날씨가 좋을 때 봄, 여름에 가면은 그 인공호수에서 배를 띄워서 사람들이 거기서 배도 타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얼면은 뭐 스케이트를 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전 겨울에 가보지는 못해서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그 인공호수에 이렇게 배들이 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공호수라는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을 했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여기저기를 다 둘러봤는데 걷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 갈까? 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런 얘기들과 역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서 보는 것보다는 이런 일화가 있었던 곳이 여기구나, 서태후라는 인물이 이랬구나, 이런 거를 알고 가서 보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화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이런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가끔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하시다가 좀 흥미가 떨어질 때 한 번씩 이런 역사도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얘기 역시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